네, 안녕하십니까? 수능 역전, 인생 역전, 역전 강사입니다. 예, 이번에 들려드릴 얘기는요, 좀 성적이 많이 처진 학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제까지 이제 여러 수험생들 얘기를 했는데, 뭐, 시험 본 결과 뭐 서울대에 들어갔다느니, 또 무슨 뭐, 나중에 뭐 고시 합격했다느니, 뭐 이런 얘기만 들려드리니까, 또 이제 성적이 좀 떨어지는 분들은 실감도 나지 않고 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이번 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. 하위권이요. 중위권도 아니고 하위권이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습 습관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. 이 학생은. 예, 주의력이 워낙 산만해가지고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해서 당시 이제 제가 나온 중학교의 담임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서 그 담임 선생님 반에 있는 학생 최하위권에 있는 학생을 하나 맡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과외를 가르치는 거죠. 과외를 가르치는데 이제 목표는 뭐냐면은 지금처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내신이 아니라 당시에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어요. 예.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 어, 합격하고 불합격하고가 있어요. 또 점수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업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따로 하거든요. 어느 학교를 갈지를 또 그것도 결정되고요. 근데 이제 보통 이 연합고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에게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에요, 결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가 돼야 돼요. 근데 이제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? 쉽지 않아요, 결코. 그래서 제가 아는 한 학생도 집안이 잘 살아요. 할아버지가 부자고요. 뭐 아버님도 부자고 잘 사는데 당시에 당연히 인문계 학교를 가려고 했죠. 근데 성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못 갔어요.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요 정도 가면 좋겠다는 공고를 갔거든요. 공고를 가서 공고에서 워낙에 이제 또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 많으니까 한 개 반만 진학반으로 만들겠다. 그러니까 대학 보낼 부모님들은 진학반으로 보내서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진학반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방대학을 가는 걸 봤어요. 그 정도로 당시에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거는 만만치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을 인문계 고등학교를 넣는 건데 성적은 뭐 최하위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도 없습니다.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치다가 딱 눈치를 보고 물어봐요. 너 지금 딴 생각했지? 그러고 물어보면 이 학생이 네, 그러고 솔직하게 얘기해요. 그 정도입니다. 선생님이 딱 한 명만 가르치는 가정교사인데도. 예, 그런 학생을 이제 가르쳤던 얘기를 지금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. 여름에 이 학생을 맡게 됐는데 7월, 8월 정도에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. 연합고사는. 예. 그리고 이제 그럼 몇 달이 안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.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요.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도 힘들어요. 그래서 당시에는 연합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두꺼운 전 과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 과목이 다 들어있는 두꺼운 참고서에 문제집이 있습니다. 요약본이죠, 요약본. 요점만 나와 있는 것, 또 나올 만한 문제 같은 것만 이렇게 예상 문제만 나와 있는 것. 그 문제집을 한 권을 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. 근데 뭐 정상적으로 가르쳐 가지고는 승산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죠? 문제가 조금 이제 내용 설명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다 동그라미 치게 해요. 예를 들면 다음 중에서 고조선 시대의 유물로 나면은 그 정답을 딱 동그라미 치게 해서 그걸 외우게 합니다. 그리고 옆에 이제 참고로 나와 있는 한두 줄짜리 이런 요약 설명이 있어요. 그걸 다 외우게 해요. 네.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. 간혹 이제 문제 중 이런 게 있잖아요. 다음 중에서 삼국시대의 제도가 아닌 것은 하고 아닌 것으로 나올 때는 그거를 찍찍 지우고 인 것은으로 고치고 나머지 정답 뺀 나머지 세 개를 동그라미를 쳐요. 그때 이제 사지선다였으니까요. 그래가지고 달달 외우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요점 정리 한두 줄짜리 나온 거 달달 외우게 합니다.
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인제 이 학생을 인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학생을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어떻게든 넣어야겠다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한 거죠. 저는 가르치는 입장이고요. 그다음에 학생이 있고요. 그리고 부모님이 있습니다. 그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. 형이 있었는데 1 살인가 2살 차이였어요. 형이 있었는데 형이 아마 성적이 좋지 않았나 봐요. 그래서 이 학생이 가게 된 곳이 어 그 상업고등학교를 갔어요, 당시에 실업고등학교를. 네. 상업고등학교를 갔는데 경기 상고로 기억이 납니다. 어 부모님이 예전 사람이라 나이가 좀 많으셔요, 아버님이. 어머님하고 나이 그 차이가 많아서.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. 예전에 그 덕수상고, 선린상고 그런 상고들 좋았잖아요. 그래서 거기 나와서 또 대학 간 사람도 흔히 있었고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시대가 변했잖아요. 그래서 자기 아들이 좀 성적이 떨어진 데서 상고를 보냈고 자기 딴에는 경기상고 예전에 좋았던 생각만 했는데 가 보니까 영 아니더라는 거예요. 도저히 공부를 해서 대학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선생님들도요 가르치는 의욕도 없고요. 학생들은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왔다 갔다 수업 시간에만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고요. 학교 교감생, 교장 선생님이 무슨 의욕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든 뭐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좀 재력이 있어 가지고 학교에 많은 그 투자도 했어요. 지원도 했어요. 그러면서 인제 어느 날 너무 속상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. "옛날의 경기도상이라고 그러죠. 옛날에 그 경기상고는 이렇지 않았다. 지금 그 모습이 하나도 볼 수가 없다. 이게 어떻게 된 거냐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"고 막 따졌대요.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래요. 예 시대가 변한 거죠. 예전의 그런 생각에 젖어 있었는데 아버님은.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해 가지고 '어떻게든지 얘는 필사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서 대학을 보내야 된다.'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. 하여튼 일단은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 얘가 공부하는 환경이라도 들어갈 테니까. 그렇지 않고 뭐 상고나 공고를 보내 가지고 형처럼 그렇게 그 도저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, 주위 환경이.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려고 합니까? 친구들 중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식의.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인제 부모님, 학생, 가르치는 저, 가정교사 저 셋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. 예. 그래서 인제 12월 달에 시험을 봅니다.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답을 다달달 외우겠으니까 평소보다는 잘 봤겠죠.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? 예. 이 학생이 설화발 고등학교라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을 합니다. 근데 당시 설화발 고등학교는요. 한 해에 서울대학교를 150 명을 넣었어요. 15 명도 있는데 150 명을 어떻게 넣습니까? 어 설화발 고등학교가 당시에 신흥 명문으로 한 해에 최다 합격자, 서울대 세자 합격자 150 명을 넣은 그런 학교였거든요.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요. 예. 그래서 정말 몇 달 동안의 그 학생과 부모님과 또 가르치는 저와 셋이 합작을 해서 하여튼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예. 또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